위클리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3개월짜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회복하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유럽도 이제 신기하게 같이 따라가고 있고, 이제 뭐 코스피, 이제 코스닥이 좀 미진했던 게 올라오는데, 뭐 폭은 이제 크죠. 당연히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 때문에 나왔던 부분들이 큰데, 요거를 살짝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굴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키 맞추기 했구나. 이쪽으로 보다 보니까. 근데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속이 시원했겠냐?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거 빼고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라인들이 이제 저항이 좀 있다 보니까 810선 저기 저항이 있다 보니까 여기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1, 2위가 저렇게 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흐름들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코스피에 상장된지 코스닥에 상장된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코스피더라고요. 코스피네. 네. 그러면 좀 동력이 떨어지죠.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 에코프로 쪽 좋아하는데 갖고 있는데 머티가 움직인다. 자르고 글로 들어갔겠죠 오늘.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이제 무거운데 결국엔 그냥 방향성은 이제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뭐 아실 얘기 있으십니까, 오 기사님? 아니요, 네.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노래 보고 계시길래 아, 나 이 얘기는 해야겠다 이런 얼굴이셔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네. 않았고,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확실히 약하구나 싶었어요. 네. 딱 살짝 뒤집어 보셨을 때 아까 나스닥 이거, 네. 우리나라 이거 보고 가슴 아프죠. 네, 아프죠. 네. 네. 근데 코스닥을 또 이렇게 만든 거 보니까 오늘 중에 엔터, 네, 엔터. 예, 엔터 쪽은 이따가 얘기하실 겁니까? 네. 지금 하실 겁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쭤볼게요. 게임 쪽도 별로대. 게임은 뭐 그냥 디스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벤트 드리븐 끝. 셀론 뭐 이런 네, 것들. 셀론? 네. 팩트 세런 뭐 그런- 그 지스타 저쪽에 저 뭐야 부산의 백스코 거기서 하는 거 백?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 거기서 한 전통적이었죠. 그 지난번에 가보셨었죠, 네, 네. 이사님. 이번엔 왜 안 갔습니까? 이번엔 못 갔습니다. 좀 맞다. 부족하시- 상황 봐가지고 네. 어떻게 들려오는 소식 있으면 공유해 주신다고 네, 하셨었잖아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파견 오. 보내셨어요? 네. 분위기 어떻대요? 분위기는 사람은 많구나.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특별한 거, 아, 그 특별한 건 정도예요? 없다. 뭐 신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신작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체크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네. 본격적으로 뭐 볼 것 같습니다. 원래 가려면 어제 가야 됩니다. 목요일에 가야 네네. 됩니다. 첫날. 아 그래요? 첫날 원래 첫날이 네. 중요한 거예요? 첫날 시작하자마자 사람들 줄 서고 그 시간대가 있어요. 그것도 아. 제일 적은 시간대.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크래프톤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도 우리 게임 변할게라고 했던 걸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는 그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사람들 반응, 네. 다크앤다커, 다카앤다커. 예, 그 반응 어떤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또 공유를 네. 해드릴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웅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죠. 미국은 여기, 저희는 여기. 네, 차이가 큰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무슨 우여곡절 끝에라도 이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것과 위쪽에 올라와 있어서 그건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돼서 미국과 비슷하게 갔다 그러면 요 라인 보게 되면 저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한 그러니까요. 2,550 정도 여기서 비슷하게 키 맞추고 대만이 그래요. 대만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대만은 대만은? 그렇게 네. 됐어요. 그래서 대만은 그냥 뭐 TSMC 실적 발표하고 오늘 보니까 TSMC가 5조 원대 또 투자하겠다 반도체 쪽에. 그 어디다가요? 대만 내에서 TSMC 자체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KPX를 늘린다. 업황의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돈을 갖다가 그냥 하는 건 아닐 거고 뭔가가 다 견적이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겠지. 그렇죠. 벌었고 번 거 가지고 이제 투자한다. 네, 그러니까 업황 안 좋으면 얼마 우리 돈으로 5조? 5조라고 봤습니다 아까. 맞죠? 네. 예. TSMC 규모에서 5조가 뭐 큰 돈인가? 크진 않죠. 그래도 하이닉스가 10조 하니까요. 크진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냥 투자를 단행을 한다는 얘기. 예, 이렇게 나왔었을 때
반응은 좀 돌아가나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건 역시 우리 동아님 통커 오조 까이까. 네. 보조 보조가 그런 숫자였나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네. 이사님은 어쨌거나 잠깐만. 아예 먼저 하시죠. 예. 일단 51선은 올라섰네. 일단 그냥 거기까지 안 갔으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근데 그렇지. 저 나스닥은 저렇게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좀- 아직도 우리 지난 공매도 금지 확인한 그 다음 월요일 날 고점까지도 아직 못 갔네. 그러니까요. 예, 좀 섭섭하죠, 많이. 시장. 그러네. 예. 코스닥은 여기 와 있습니다. 어디? 요 라인 그 50월선에서 약간 이탈해 있습니다. 약간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차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상으로 그렇게 달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스닥은 이제 직전 고점대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14,000대에서 고점에서 약간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들어가도 돼요? 라고 이제 약간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이제 또 아마 오늘 하고 다음 주 초, 그러니까 다음 주 초가 나스닥이 미국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목요일 날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군요. 네, 그 다음 날 반장, 그 다음에 또 주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죠. 네,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일 날이면 거의 이제 미국 끝난다고 봐야겠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예, 거의 뭐 네, 어, 그러니까 거의 뭐 화요일부터도 어, 파장 분위기. 어, 네, 그런데 시장에서 요 라인들과 고점 갭 딱 넣고 요 라인들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요게 관건이어서 그냥 아이 놀러 가려면 그냥 훅 팔아버리면 괜히 또 예, 꿍찔하게 할 건데 요 갭을 메꾸겠습니까, 시장님? 이럴 때는? 근데 저게 하락 추세선을 갖다가 확 열어버렸거든. 네, 이렇게 여길 돌파한 거죠. 네, 근데 저 뭐 소신도 없고 팔랑기라서 일부에서 벌써 그냥 나 설득 당해버렸어. 주식 사라고요. 나 그냥 사자. 그냥 설득 당했고 왜 설득 당했는지 지금 정리는 잘 안 되는데 그냥 네. 설득 당해버렸어. 아, 대체로 문임자님이 왔다 가시면 네. 설득이 잘 되시는 편. 네. 근데 왜 비트코인 안 사셨습니까? 이왕이면 한 8개 찍어주고 왔으면 좋을. 요새는 또 8개도 아니더라. 한 2개나 3개 찍어주고 왔으면 좋을 뻔했네. 아, 그러시군요. 그 오늘은 웅이사 밥값하고 가서 아우 갈 때 2개만. 준비돼 있습니다. 오케이. 와. 밑에 저 보시고 이렇게요? 좋아요 개수 보고. 네네네. 이거 네. 개수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595개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예. 아, 일단-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이제 1000개가 되는 순간 준비가 되는 걸로. 네. 준비 안 아직은 준비가 안 됐네요. 그렇죠? 안 됐어요. 네, 안 네, 안 됐어요. 됐어요. 네. 네. 안 됐고요. 제가 사자를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럴 때는 사자를 키웠다 하는 게 아니고 범을 키웠다 그래야 돼. 네. 범 내려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것도 2380이 왜 또 그런가 봤더니 여기 나왔던 마디고 여기 나왔던 저항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그것도 삐질삐질 대고 있나? 그러네요. 예, 생각 때문에 아이 좀 어쨌거나 2,500, 2,520 요 구간이 조금 요 구간만 열면 또 2,600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다음 주에 열 수 있을까가 거기에 이제 미국이 살짝 도와주고 도와주고. 예, 그럼 그 너희들은 그냥 휴가 가라. 나머지 우리가 할게. 그 캡차를 그냥 훅 들어오면은 다음 주는 좀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 이런 쪽인데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거래는 오늘 코스피 나온 거는 이제 그것도 좀 있겠죠. 영향을 받았겠죠. 그 머티. 에코프로 머티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거 빼고 나게 되면 없습니다. 그렇겠다. 오늘도 예, 만약에 그거 예. 없었다 그러면 거래 축 처졌겠죠. 그래서 요게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요 따라올 수 있는 동력이 뭘까? 다음 건을 보시죠. 그러면 예탁금이 그리고 또뭐 신용이 이런 것들 동향 보게 되면 지수 이제 턴합니다. 턴하게 되면 보통 지수가 턴하게 되면 지수 올라가네. 자금이 들어옵니다. 또 네. 들어오겠죠. 지금 기준은 안 들어옵니다. 뭐가 신용이 아니 예탁금이요. 지금 제일 밑에 게 예, 예탁금인가요? 그 갈색으로 된 게 예탁금이고요. 아. 빨간색이 지수, 파란색이 신용입니다. 그러네.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오네. 진짜 네.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외국인들이 만든 지수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갖고 기아 이걸로 만든 지수 아니에요? 솔직히 코스피는. 그 다 짬뽕 됐죠. 거기다가 짬뽕, 예, 쇼커버링 급한 거냐 쫙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왔다고 그러면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러면 아이고 이제 좀 공매도도 이제 할 거 없고 좀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훅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관건이고 지금 현재 한 47조 여기서
아직 50조가 안 됩니다. 50조가 돼야 한 요만큼 정도쯤 되거든요. 요 정도쯤. 근데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시장에 돈 들어오는구나 라는 쪽인데 요즘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거 많더라고요. 또 우리 앵커님 좋아하시는 특판. 네. 과거에 굉장히 사랑했던 새벽같이 줄 서서 기다려서 네, 열심히 했습니다. 특판 예금 뭐 7% 했는데 네. 삼성전자가 5% 빠진다 이러면은 또 이제 울고 있고. 네. 그 울진 않았습니다. 예. 네. 우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럴수록 꿋꿋하게 일어나서. 그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수 움직임에 못 따른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아니면 아예 저희가 돈이 없나? 이런 생각도 있고. 뭐 생각보다 신용이 안 늘었네. 아니, 공매도도 없는데 한번 땡기면 될 것 같은데 왜? 돈이 들어오면서 같이 땡겨줘야겠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신용도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7조 미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근데 돈 안 들어오는데 신용만 딱 올라가면 그것도 또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제 예탁금 늘면서 신용 느는 거는 가장 그래도 좋습니다. 그게. 그게 좀 보여줘야 좀 시장에 자신감을 찾지 않나라는 쪽인데 아직은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위쪽 코스피 신용장고 아래쪽 코스닥 신용장고 이상입니다. 네. 네. 화면 넘기는 사이에 우리 주린이처럼님 코스피 2,510포인트의 외인 옵션 포지션이 맡고 있네요. 아니 지금 이런 멘트를 하시는 분이 아이디를 갖다가 주린이처럼이라 하시면 되나? 네. 예전에 2,510의 외인 옵션 포지션이 맡고 있다. 이 정도가 파악이 되시는 분이라면.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설정해놓은 닉네임이시지 않을까요? 주린이란 뜻이 아니고 주린이처럼이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일단 개인들은 팔고 예, 외국인 기관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따가도 종목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상당수가 한국 주식 이제 공매도 끝났으니까 주식 사러 가자 이게 아니고요. 청산입니다. 네, 공매도 청산했던 거 기관도 상당 부분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기관도 오늘 그렇게 매매도가 많은 편은 아닌데 약간 머티가 잡다 보니까 그것도 좀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다 뺀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샀다는 얘기죠. 쇼커버링이 청산당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뭐가 공매도가 많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전기전자, 운수장비 똑같이 IT,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 지금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게 뭐 물론 신규도 좀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고 그게 좀 바로바로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렇게 공매도를 쳐놨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의외로 의약품 쪽 이쪽이 셀트리온입니까, 의사님? 셀트리온입니다. 예, 네. 그렇겠죠.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 차트 좋던데 요새.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IT 플레이 같은 경우는 목이 차 있잖아요. 하이닉스 PBR 한 1.9배. 여기에서 더 땡겨 올리려면 아마 내년에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전자는 그냥 뭐 외국인이 차곡차곡 끌어올린 거고. 근데 이거를 외국인 또 한 뭐 3,000개 이런 식으로 매수는 하는데 안 따라 올라와요. 안 따라 올라오고 그냥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정도. 그러니까 수급은 이렇게 잡히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IT 그냥 해외 쪽이 좋다 보니 밸런스로 좀 맞추는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가 땡길 게 없다 보니 뭐 2차 전지 셀 업체는 당장 뭐 매수를 강하게 하기에도 데이터가 안 돌아서다 보니까 그냥 시총 상위 중에서 뭐 지수 맞춤으로 셀트리온이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합병 같은 경우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보니까 좀 수급적인 요소로 그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 기울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급등주가 나와도 네. 차트 한번 펼쳐보는 순간에 이래 되는 차트가 있는 반면에 네. 요즘 그 뭐 셀 쪽은 보니까 눈이 이렇게 가더라고. 자, 어제가 이런 거는 꼭 탈이나. 네. 사요? 최근에 게임도 그렇고 좀 각도가 저러다 엎어지지 잔뿌리에 걸리면 또 무릎팍 까이지 싶은 게. 네. 그래요. 넘어갑시다.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저서 지금 좀 더 그거 해봐야 되겠는데
네. 또 특이한 거는 연기금이 전기전자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의외로 요즘 강한 게 화학 쪽입니다. 화학. 예, 화학이 오늘 이런 뭐 큰 것들 빼고는 가장 많이 산 쪽이 화학 쪽이거든요. 기관 쪽에서. 어쨌거나 이번 네. 주는 네. 기관이 이렇게 일단 현물에서는 역할 좀 한 것 같은데 그 성격을 뭐로 보세요? 기관을 믿으십니까? 예. 예, 예, 예. 아 예. 네, 그냥 상당 부분이 네, 질문으로 가름을 해버리시네요. 네, 예, 예. 한 방에 죽여버리네. 예. 상당 부분이 그냥 쇼커버링 쪽이 좀 무게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로 뭘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도 가끔 아직 그 확신이 안 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죠. 봤는데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예. 네. 거기에 일부의 문홍치 팀장이 오늘 몇 번 했던 말 과거 패턴상. 패턴상. 아 그게 그 얘기입니까, 패턴상? 네. 그래요. 그래서 일부 끝나고 나니까 패턴 아. 머리에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패턴이란 키워드가. 그래서 패턴 옷을 입고 계신데요. 마찬가지십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양. 네. 그리고 뭐 금융주 조금 사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냥 그렇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딱 아까 보셨던 거 그대로입니다. 삼전 사고 기아 사고. 그러네요. 네. 같이 샀네. 네. 쌍끌이네 완전. 네, 저 1, 2위에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기아를 얼마나 공매도를 쳐놨으면 이런 느낌이 그런 네, 느낌도. 이게 좀 풀려가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지금 살짝. 예, 예. 네. 근데 해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래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 빠지면 수혜를 보는 섹터가 자동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장님? 네. 그러니까 출연해서 자동차 말씀하신 분들 꽤 있었거든요. 네. 보면 어차피 융자와 관련해서 30년대 최고였죠, 미국에서.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금리 내려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줄고 다시 소비가 늘 수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1, 2, 3분기에서 어떤 점이 있었냐고 하면 월별 판매량은 계속 좋았어요. 그다음에 우리 현기차가 현기차가. 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실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었죠. 뭐요? 원달러 환율. 그런데 이게 지금 빠지잖아요. 환율까지도 올랐으면 좋은 건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환율이 빠지고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비용이 주는 거와 환율이 내려가는 거를 같이 또 비교를 하겠죠. 예, 딱 필요한 건 뭐냐면 자, 밸류에 대해서는 평가는 낮게 되는 건 맞아요. 주가 수익비를 한 3배. 근데 이게 4배, 5배 이런 구간으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아가 이제 내년에 광명 공장 가동을 하죠. 그랬을 때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볼륨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단가를 얼마를 딱 하겠다라는 점을 책정하면 시장에 대해서 포지션이 어느 정도 늘 수 있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가 자동차는 속도가 더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같아요. 아, 돈 그렇게 들고 뭐해요? 어디 가서 리튬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만한 광산 탐사권 MOU라도 어떻게 체결하면 날아갈 텐데 주가. 기아가요? 기어? 왜 그런 거 안 하지 진짜? 대한민국에서 주가 어떻게 올리는지 뻔하게 알면서 왜 그걸 안 할까? 자회사 상장시켜도 돼.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네. 좀 전기차 밸류 계속 갖다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주는 어떨까요? 더 싼데요 보니까. 부품주 같은 경우는 그냥 테슬라 영향 좀 받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영향. 아무래도 뭐 예. 단가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러면 딱 핵심 하나를 볼 것 같아요. 예. 현기차 비중 높은 거 말고 네. 아 테슬라 쪽으로 높은 거? 해외 예. 쪽에 예. 매출이 그래도 좀 포션이 나와주는 쪽으로 아. 볼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얘기하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동차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관련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공개 안 되는데 준비하신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없죠. 아, 있었는데 없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뭐훅 들어가 봤습니다. 예. 어째 이 아사리판에 저런 순진한 마스크로 이 판에서 다
가면입니다. 가면입니까? 벗게 되면은 야수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금리 빠지니까 근데 또 인터넷 플랫폼 이쪽 약간 이제 고개를 들면서 이제 카카오도 보면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또 의장님 수용까지 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봐서도 마음은 불안한데 오히려 주가는 꼿꼿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또 얼마 전에 뭐 다시 거듭나겠다라는 맥락의 뭐 인터뷰도 나온 것 같긴 하던데. 아, 그래요? 저도 가치 투자자로 거듭나겠습니다. 아, 대표님께서요? 네. 가치 투자자로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거랑 똑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돌려서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채널 홍보? 아, 그래 그건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일부 조금 보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또 셀트리온도 외국인들은 곳곳이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근데 이쪽도 보면은 오를만 했네. 네. 과거부터 공매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캐캐 묵은 것들 이거 이제 슬슬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밖에 종목 보게 되면 SKC는 그겁니까 그 코스피 200 그 이슈인가요? 이건 왜 잡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회사 좀 바뀌는 요인들 ISC 네 아, 같이 이렇게 그 지분법 들어오는 거예요? 잡히는 부분이랑 예. 뭐 소재 쪽 턴을 하는 부분들 네. 뭐 회사 체질이랑 수급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짚어주신 부분처럼 그 정도군요. 네. 그렇고 다음으로 보면은 또 외국인 코스닥 쪽에서 사는 거 보면은 아이고 위메이드, 아이고 위메이드, 예, 들어오고 있고 그밖에 주가랑 반대로 SM을 또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네. SM이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사님? 그거랑은 상관없을 것 상관없는 같습니다. 거죠? 네, 그 부분은 영향은 미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잘 그게 뱅크 이슈가 좀 카카오뱅크는 네. 10% 남기고 매각.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SM은 그 이슈는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매각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은 카카오뱅크 사도 돼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네. 부분이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예. 막 이 지분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사는 것보다 아마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할 때 네.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택도 없어요. 아직. 택도 없다. 네, 택도. 근데 이게 주가의 논리는 또 다를까요? 이제 약간 뭔가 기대가 차게 되면 그래도 꿈틀하지 않을까 이쪽도 네. 금리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뭔가 이걸 붙여줬다. 그러면 이제 저쪽도 인터넷 뭐 이쪽이다 보니까 뭔가 밸류를 네. 살짝 살아난다 그러면은 또 그냥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뭐 그때 가서 보고요. 네. 네. SM 이야기 나온 김에 엔터를 그럼 지금 그러시죠. 잠시 예. 짚어볼까요? 이제 오늘 이사님 이슈 준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엔터가 지금 시장 그냥 전반적인 것 대비는 약세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네. 주도군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봐도 되는 시점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에스파도 그렇고 초동 물량이 빠졌어요. 아. 빠진 게 저 잠시 딴 것 좀 네. 진행하세요. 예. 앨범이 만약에 보통 한 100이 팔렸다고 하면은 70 부분이 날아갔죠. 그게 중국의 공동 구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뭐 막힌 건지 이게 지속적으로 중단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빠지다 보니까 보통 이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앨범 비중 같은 경우가 한 50%. 근데 중국 비중은 높지 않아요. SM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에서 한 20-30% 정도 앨범인데 중국 비중이 꽤 있죠. 상대적으로 네. 있다 보니 그 부분을 할인으로 대입하다 보니 주가는 뭐 빠진 모습들이에요. 빠진 모습들인데 저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이게 2021년 가을에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공동 구매하는 거를 이게 빠졌는데 네. 그때가 장기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장기화가 안 되고 그러면서 주가들은 반등이 났었는데 네. 이번 또 이게 장기화 되는지 그 부분을 볼 것 같고 그러면 내년 실적 대입을 해봤을 때 JYP 엔터가 이제 한 18배 타겟까지 들어왔어요. 코로나19 때가 한 15배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밸류 매력도 대입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
이 부분이 뭐 중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해소가 되면 해소가 되든 안 되든이라고 해둘게요. 되든 안 되든 여기에서 주가가 만약에 JYP 기준으로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20% 정도 빠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강한 매수도 가능한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밸류 매력이 우선 들어오니까. 네네. 과거 패턴과 대입을 해봤을 때. 오늘 패턴이 진짜 오늘 그냥 패턴으로 썸네일 시작부터 패턴으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패턴이네. 네. 여기 썸네일 달아주세요. 과거 패턴 어. 썸네일. 아이디어 예, 드렸습니다, 피디님들. 네. 예. 음, 근데 이게 그래서. 중국 관련된 얘기가 예. 요즘에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블랙핑크 지수였나요? 네네. 지수 아닌데 그 리사. 리사. 네, 예. 리사. 리사. 이쪽 보고 얘기했죠. 예. 리사가 좀 약간 공연 파리 공연에 대한 내가 무리를 불핑도 잘 아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세요. 아, 하세요. 예. 예. 불핑에 세분 하세요. 예, 리사라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공연을 하다가 조금 좀 외설적이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막아놨는데 그게 지난번에. 핑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냥 뭔가 좀 견제가 들어가는 네 그런 쪽에서 또 두 번째 견제가 여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원래 공동 구매하게 되면 그 팬들끼리 해서 막 대출을 일으켰다면서요? 네네. 그걸 막아놨답니다. 못하게. 그래서 그 용도를 차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그게 결국에는 오늘 보니까 아침에 또 리포트 하나 나왔죠. 네네. 예, H모 증권사에서 네. 네. 예, 리포트 나오면서 일본 판매량 꺾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다 하향시켰습니다. 그게 촉발이 된 거예요. 네. 일단. 근데 중요한 거는 국내 예전처럼 앨범 판매 가지고 뭐 수익성을 뭐 좌지우지하는 회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게는 20% 30% 정도 이게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사들도 다 알죠. 중국에 목맬 게 아니다. 그래서 확장된 게 있는데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공연 게다가 MD 같은 경우 JYP 같은 경우는 MD 올라오는 거 보면 수익성 상당히 높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몇천 원짜리 5만 원에 팔면은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나와서 요즘 또 저 중국인들 와서 저 삼성동 SM 가가지고 사고 갖고 내려오는 거 보세요. 이만큼 뭐 그 다 사갖고 내려오거든요. 이거 다 보게 되면은 결론은 수익성이 그걸 통해서 꺾여지는 것보다 꾸준히 나오는 앨범 판매 외에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밀릴 일인가? 그런 쪽이 조정의 빌미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도 좀 네. 많이 엔터 쪽으로 좀 지쳐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쪽 얘기 나왔는데 한번 이쪽에서 이런 거 한번 꺾어놓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또 플레이하려고 움직임 나오는 이런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D라는 게 그 굿즈인가요? 굿즈, 그 팬분들 상대로 하는 네. 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관련해서 뭐가 이제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물건들? 그렇죠. 맞죠. 머천다이즈 D가 뭐예요? 머천다이즈에서 MD를 뺀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거예요? 와, 아 그냥 저의 어우. 생각입니다. 전 MS예요. 아 예? 무엇이죠? 민수. 아 민수. 예. MD는 딴 친구 이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 가서 MD라고 설명할 것 같으면 MD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머천다이즈 예 그래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거님께서. 머천다이즈. 네. 그러고 보니까 D가 네.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 리사는 얼핏 안 떠오르고 하지만 그럼 이건 알아요. 오늘 우리 정님, JUNG님이 진짜 그거 하시네. 왜요? 아기 공룡 둘리에서 우리 이성웅 이사는 마이콜, 네. 김민수 대표는 도너, 이진우 소장은 고길동, 이승희 MC는 희동이 닮으셨다 이러는데 아 저 희동이에요? 떠올라요? 도너 누군지 알아? 네. 아기 공룡 둘리 보고 크셨어? 저 한 6살쯤. 6살쯤에 네. 그 왜 저 바이올린 올라타가고 깐타삐야 그러면서 날아다니는 그 도너. 아, 네. 도너. 네. 마이콜은 알 거고 그 폭탄 네, 맞은 그 압니다. 뽀글뽀글한 네, 머리. 네. 그 고길동은 맨날 버럭버럭. 아 근데 요즘에 고길동의 편지라 재평가. 그래서 네, 네. 고길동의 재평가라 그래서 요즘에 엄청 핫했던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길동. 알고 보니 고길동님이 굉장히 사려 깊은 분이었다. 아, 네. 그 둘리를 다 건사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우리를 건사하시느라 저희 소장님 내가 재평가 좀 해주시죠. 그좀 재평가 좀 해주세요. 저 성질 더럽서 저렇다가 아니고 그럴만했다. 자 진도 나갑시다. 종목 평가하러 갑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저 잘 몰라요. 저 아이 또 삐졌다. 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기관 수매수 동향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뭐 이쪽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신규 배수 같지는 않고요. 네, 이런 것들 다 그렇죠. 뭐 LNF 또 같이 들어오는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다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기관 쪽에서 코스닥 종목들 매수하는 거 보면은 TSE 들어옵니다. TCK 들어오고요. 코미코 솔브레인. 요게 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들어오는 쪽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그동안 HBM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좀 이제 밸류 부담도 있고 주가도 고점에서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반도체 쪽은 계속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이닉스야 뭐 저 단계에 와 있어서 그걸 여기서 더 끌어당기기는 못하겠고 종목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서 딱 보다 보니까 소켓이라고 하는 테스트 부품 쪽 이쪽이 타겟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잠깐만 후공적인 관점이 높으면은 이제 이쪽에 패키지하는 쪽, 테스트하는 쪽 이쪽도 찾아보자. 플레이가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에 나와서 움직였던 게 뭐 TSE, TCK 들어오고 있고 뭐 세종장비, 코비코, 솔브레인까지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오는데 요종 또 요쪽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한때 일본의 또 국산화, 일본산 들어오는 거 국산화한다고 그래서 한 약 6, 7년 전부터 예. 돈 막 쏟아부었었죠. 결과가 나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요게 요즘 강합니다. 아. 네, 그것도 그러면 그 동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었나? 한 번 했었던 거 했었죠? 같아요. 예. 네네네. 저희 그 소재 국산화 시켰는데 성공해서 네. 네네네. 아, 그게 화요일 날 했었나요, 제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뒤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야.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좋아요 1000개? 예, 좋아요 1000개. 예. 그게 영향 끼치면서 보는, 그러니까 같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여기서 뭘 봐야 될 것이냐? 뭘 봐야 됩니까, 또 우 기사님? 던져주십시오. 저는 지금은 네. 약간 장비인데 다른 장비 쪽 검사 장비, 네, 그다음에 소재 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덜 오른 거. 덜 오른 네, 거. 네. 예. 소켓이 반응을 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쿼츠. 예. 그런 쪽이나 아니면은 뭐 파츠. 다 말씀을 아, 하시네. 예. 네. 그런 쪽에 뭐 다시 무슨 아무것지 돌려보기. 예, 아니,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카츠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소재들이 이렇게 장비나 이렇게 좀 평가가 높게 받는 게 있으면 여기에 키를 맞춰서 부품이라든지 나머지 안 움직인 소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파츠, 쿼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주가에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달라지는 쪽이 OLED, 기승전 OLED. 아따 어시 미네. 최근에 OLED OLED 엄청 미네. 네, 말씀하고 지금 최근에 계세요. 오른 게 뭐가 있죠? OLED 쪽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덕산. 네, 저점 대비해서 30% 올랐고요. 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일각에선 저한테 반도체만 계속 밀다가 이제 OLED로 다 죽이려고 한다고. 다 죽이려고. 죽지 않습니다. 생존의 길. 주식계 유산균. 살아야죠. 살아야죠. 네, 살아야죠. 왜냐면 제품이 출시가 안 되다가 내년부터 이제 한계가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막 주가 떠 있을 때 우르르 따라가서 또 몰리고 이거 독사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좀 타이밍 맞춰서 또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올리드 보더라도. 네. 올젓이 올젓이라 해야 되나 OLED 젓이라 해야 되나 OLED 젓이라 해야 되나 그냥 올젓이 합시다 세자로. 지금 OLED 아저씨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방금? 그러니까 오젓이 OLED 네. 대답하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30%는 시작이다. 뭐 30% 정도는 시작으로 보입니다. 야. 웃겨서 방송 못 하겠어요. 하루에 3%면 입이 쩍쩍 벌어지는 민수 형한테 30% 같으면은 뭐 자, 잔잔바리? 잔잔바리.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다 OLED 쪽을 그쪽만 바라보거든요. 애플 쪽만 바라보거든요. 네네. 네. 예, 근데 이번에 잘 보게 되면 화웨이가 P60이죠. 그거 가지고 86%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쪽도 이제 하이엔드급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쪽도 OLED 쪽 탑재로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BOE에서 충분히 수요를 맞춰서 뽑아낼 수 있겠느냐? 아직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사 장비 이쪽 소재 아까
말씀하신 건 혹시 덧붙일 말씀 아이디어 있을까요? 여기서 더 나가면 종목 얘기 나와요. 네. 한번 합시다. 힌트 정도는 네. 뭐다그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뭐 아. 코츠, 파츠, SIC, 링 뭐 이런 거 쭉 나오게 되면 다 네.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뭐 작은 것도 있고 네. 뭐 이제 조그만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패턴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이쪽에서 또 다 돌 거예요. 한 번씩은. 근데 그게 뭐가 제일 안쪽에 돌고 뭐가 먼저 빠르냐 이 차이일 텐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본 거는 어차피 어드밴스드 패키징 나와서 후공정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지금 또 중간에 들어왔던 게 뭐 주성이나 네. 뭐 유준테크 이런 거는 선단 네. 공정 또 이쪽도 신경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플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뭔가를 찾겠죠 시장이. 그러면 아 이게 이쪽이 움직이는구나 보고 그거를 다 좀 캐치한 다음에 같이 따라 들어가는 이런 거는 뭐 항상 플레이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위클리 리포트에서 더 하실 말씀은? Nothing. Nothing. 네. 우리 웅 이사님, 네. 요새 또 유가 떨어지는 게 장난 아닌데. 네. 저기 미국 CPI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PPI가 오죽하면 그래 마이너스 0.5야. 네. 전월비 마이너스까지 나오니까. 유가 떨어지면 뭐 누구는 극하대? 그 무슨 시티야 그거? 사우디에서 하겠다는 뭔 아, 시티? 네옴시티요. 심시티인 줄 네옴시티 무슨 뭐 그거 추진하는데 뭐 애로사항 생기네. 돈줄이 그 돈이 적어져서 이런 얘기도 하긴 합디다만. 네. 뭐 어쨌거나 빠지는 거 보니까 장난하게 빠지는데 네. 요거하고 연관해서 뭐 없어요 종목. 3분기 실적 좋았던 쪽들 중에서 보면 비용단 이슈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저가항공 같은 경우가 그랬죠. 3분기 때에도 매출액은 올라왔었는데 이익단이 비용 이슈인데 딱 두 가지, 유가랑 원달러 환율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우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저가항공 쪽을 하나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의 영향을 받는데 3분기가 좋았던 쪽이 있습니다. 타이어요, 타이어. 타이어. 네, 네. 타이어. 네. 타이어가 지금 우려가 됐던 게 스프레드는 오르는데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가 유가가 90불대 있었다 보니까 뭐 블랙카본 이런 게 단가가 안 빠졌어요. 그런데 실적은 좋았단 말이죠. 볼륨이 해외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게 매출이 만들어지니까 좋았는데 영업이익률도 1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단이 줄어든다면 가장 비용의 익스포저가 큰 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 패턴상. 그러면 금호 타이어. 예, 그거랑 또 하나 더. 하나 더. 계속 비용 얘기 나오는 어디죠? 타이어 중에서 계속 비용 얘기 나오는 게 종목 얘기하셔도 됩니다. 넥센 타이어입니다.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 타이어라 해봐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아닌 말로. I'm tired. I'm tired. 예. Me too. 그래서 타이어 쪽은 저는 좀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아, 타이어. 오래된 생각입니다. 과거 패턴으로 갔던 오래된 생각이요. 네, 과거 패턴에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 예, 예. 새로운 패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업종 체크까지 한 건데 네. 대표님은 유가 관련해서 주시하고 계신 업종 있을까요? 뭐 그냥 모 채널에서 아침부터 얘기했었습니다. 항공주다. 아, 네. 항공주. 항공주니까 잘 보자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에코프로모티가 돌아가니까 잊어버렸네요. 이거만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참 그 CJ 대한통운이 뭐 갑자기 퍽 뛰던데 뭐 있었어요?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 선안. 네, 그거는 못 찾구나. 예, 이쪽 보느라고. 혹시 이사님은 보셨어요? 중국 쪽에 데이터들이 지금 보면은 그 관군제 때 안 좋았는데 플랫폼 쪽은 올라왔어요. 예, 총 판매액을 보면 그렇다 보니 지금 CJ 대한통운이 중국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에서 현대차를 판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도 판다면서요? 네, 아마존이죠. 네. 현대차를 판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매출에 대한 자동차 확산. 대리점에서 딜러하고 상담해서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갓 나온 싱싱한 차, 신차를 싱싱한 거 배달 옵니다. 배달이 와요. 신선 배송.
그게 그러면 쿠팡 그 배송 차에다가 그 차를 실어서 배송해줘요? 운전해서 갖다 주지 않을까요? 리본 달고. 네. 저녁에 주문하면은 새벽에 와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혁신이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사와서 모르겠어요. 한다고만 하길래. 네. 네. 어. 한다고만 하길래. 그럼 그거를 배송 담당하는 게 CJ 대한통운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 중국 쪽이 좋았다 보니까 네.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또 특이한 게 브라질의 배송업체가 신고가입니다. 오, 네. 택배 물류 이 업체인가요? 네. 네. 배송업체가 신고가인데 특이한 게 예. 그쪽 이제 남미 쪽은 치안 때문에 네. 이게 해외 업체가 못 들어온다더라고요. 그 총 들고 타야 되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신고가 쪽 보면. 근데 유가 하락해서 그런 거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로컬 딱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었는데 이제 해외 매출 딱 늘 수 있는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오늘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간상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제 이사님 가져오신 이슈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가 저희 아까 동향 살펴봤던 투자자별 동향 중에 외국인 네. 요 수급 좀 네. 주시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공매도는 안 줄죠. 안 감거든요. 안 감는데 순매수도 그렇게 뚜렷하게 없어요. 누가 공매를 쳐요? 안 주는 거죠. 금지했으니. 금지했는데 안 줄었다는 거죠. 그럼 공매도 친 그쪽에서 카바도 안 하고 있다? 아직 크게 줄지 않았어요. 수량은 조금씩 줍니다. 네네. 수량은 주는데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금액이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량은 떨어지는데 금액은 예전보다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태니까 그거 감안하게 되면 수량 곱하기 P 곱하기 Q 돼서 거기 유지돼 있는 거죠 지금. 네, 장고상은 그렇습니다. 금액상으로 그렇습니다. 장고상으로는? 예. 근데 그런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결론으로 갈게요. 최근의 특징이 주식 선물 같은 경우가 현물이랑 선물 가격이 이만큼 벌어져요. 선물 네.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선물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자칫 여기에서 선물 매도 치다가는 현물이 살짝 오르면 죽잖아요. 역으로 이렇게 현선물 가격 큰 거는 매수로 대응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계속 벌어진 오늘 엔터가 또 그렇어요. 엔터가? 네, 엔터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엔터가 이거 뭐 중국 이슈 같은 경우 단기다 그랬을 때는 현물보다는 선물 플레이를 하면은 훨씬 더 좀 수익률의 탄력도가 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 외국인 행태랑 또 대입을 해봤을 땐 네,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